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바로 태국의 대마초 정책입니다. 이게 불과 3년 만에 다시 확 바뀌었어요. 네, 맞아요. 2022년에 아시아 최초로 합법화하면서 막 10억 달러 산업 얘기도 나왔었는데 말이죠. 그랬었죠. 그런데 오늘 2025년 6월 26일부로 다시 강력한 통제하에 들어갔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방향을 틀었을까요? 당장 오늘부터 의사 처방 없이는 대마초를 살 수가 없게 됐다고 해요. 전국의 그 판매점만 18,000개가 넘는다는데 아휴, 정말 혼란이 크겠어요. 네, 엄청난 혼란이죠. 보내주신 자료들을 좀 보니까 이게 단순히 국내 여론 문제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뭐랄까 더 복잡한 배경이 있는 것 같은데 특히 국제 밀수 문제랑 국내 정치 상황 변화 이 두 가지가 좀 눈에 띄네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일단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요. 그 보건부 명령으로 대마초 꽃봉오리 있잖아요. 이게 다시 통제 약물로 딱 지정된 겁니다. 아, 꽃봉오리가요? 네, 그래서 이제는 의사 처방전이 꼭 필요하고요. 그것도 아무 농장권은 안 되고 GACP라고 그 인증받은 농정에서 생산된 것만 살 수 있어요. 조건이 꽤 까다로워졌네요. 네, 그것도 1인당 한 달에 31분까지만 딱 제한이 걸렸고요. 판매 자체도 허가받은 전문가 감독 아래에서만 가능하게 됐습니다. 와, 그럼 뭐 사실상 합법화 이전 상태로 거의 돌아갔다고 봐야겠네요. 오락용은 이제 어렵겠어요? 그렇죠. 오락용 사용은 뭐 거의 불가능해졌다고 봐야 합니다. 정말 큰 변화인데 그 여러 원인 중에서 특히 국제 밀수 문제가 그렇게 결정적이었다는 게 좀 흥미롭네요. 영국으로 가는 밀수가 그렇게 심각했나요? 심각했습니다. 정말 상상 이상이었어요. 자료를 보니까 2024년 한 해에만 800명이 적발됐는데 그 양이 무려 26톤이었답니다. 26톨이요. 와, 그게 어느 정도 규모인 거예요? 바로 전년도, 그러니까 2023년에는 142명의 5톤 규모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1년 만에 양으로 보면 5배 이상 폭증한 거죠. 세상에. 태국 세관도요. 음. 이번 회계연도 시작하고 4월까지만 집계했는데도 벌써 1만 킬로그램, 그러니까 10톤 이상을 압수했다고 하고요. 10톤이요? 네. 영국 법원에서 태국인 밀수범들한테 선고된 형량 다 합치니까 총 230년형이 나왔을 정도예요. 230년. 세관 대변인조차 이익은 큰데 처벌이 약하다, 이렇게 인정할 정도였으니까 법에 좀 허점이 있었던 거죠. 결국 영국이랑 공조수사까지 하고 국제사회 압박이 거세지니까 태국 정부로서도 더는 이건 무시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와, 그 정도 규모의 밀수였다니. 그런 국제적인 압박이랑 맞물려서 또 마침 태국 국내 정치 상황도 딱 그렇게 돌아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타이밍이 아주 절묘했죠. 그 대마초 합법화를 강하게 밀어붙였던 정당이 있거든요. 품자이타이당이라고. 아, 네네, 기억나요. 네, 그 당이 이전 정부 연정의 핵심 파트너였는데 연정에서 나와버린 거예요. 아하, 그게 결정적이었군요. 네. 자료에 따르면 뭐 그전에 캄보디아 국경 문제 처리 방식이나 전 총리 통화 유출 의혹 같은 걸로 이전 정부랑 좀 마찰이 있었다, 뭐 이런 배경도 언급되고요. 복잡했네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마초 재규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현재 집권당 푸아타이당이랑 솜싹 보건장관이 뭐 별다른 정치적 반대 없이 정책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얻게 된 거죠. 국제적인 압박에 국내 정치 구도 변화까지. 여기에 더해서 당연히 사회적인 우려 목소리도 있었겠죠? 물론입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내세우는 가장 큰 명분은 역시 공중보건하고 사회 안전이죠. 그렇죠. 합법화 이후에 실제로 대마초 중독으로 상담받는 건수가 늘었다, 이런 마약통제위원회 연구 결과도 근거로 들고 있고요. 아, 실제로 들었군요. 네, 특히 그 초기의 규제가 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서 청소년들이 너무 쉽게 대마초를 구할 수 있게 됐다는 비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부분이 좀 걱정이긴 했어요. 네, 정부 대변인도 오락용이랑 의료용을 구분 없이 막 판매한 상점들이 문제였다, 이렇게 딱 지적을 했더라고요. 결국 뭐 경제적 이익보다는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장의 목소리는 어떤가요? 아까 18,000개나 된다고 하셨는데 그 판매점들이나 관련 종사자분들은 갑작스러운 변화에 충격이 정말 크겠는데요. 아유, 그쵸. 완전 당혹스러워하고 좀 막막해하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자료에 나온 인터뷰 보니까 어떤 상점 직원은 대마초가 우리 주 수입원이었고 이미 투자도 많이 했는데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어이고,
또 어떤 활동가는 이건 그냥 단순히 농업 문제가 아니다. 뭐 조명이나 건설, 연구 분야까지 다 엮여 있는 거대한 인프라 산업인데 큰일이다. 이런 우려도 하더라고요. 하긴 관련 산업이 꽤 컸을 테니까요. 네. 한 운영자는 이제는 의사가 환자 증상 보고 품종이랑 용량을 다 정해주는 방식으로 완전히 바뀌었다 하면서 좀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었고요. 관련 산업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들어보니까 정말 복잡한 상황이네요. 정리해보면 태국의 이번 대마초 정책 유턴은 그 엄청난 규모의 국제 밀수가 불러온 외교적 압박, 그리고 합법화를 주도했던 정당이 연정에서 나가면서 생긴 정치적 변화, 마지막으로 청소년 보호를 포함한 사회적 안전에 대한 우려, 이 세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불과 3년 만에 이렇게 급격하게 정책이 뒤집힌 건데요. 이게 뭐 정치적 상황이나 사회적 분위기 변화가 특정 산업의 운명을 얼마나 예측 불가능하게 바꿀 수 있는지, 또 국제관계가 국내 정책 방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특히 흥미로운 지점은 한 국가의 어떤 좀 자유로운 정책이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의 불법 시장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지고 이게 다시 국제적인 갈등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처음 그 정책을 후퇴시키는 이런 연쇄작용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 연결고리가 흥미롭네요. 네, 10억 달러 규모의 시장이라는 그 경제적 논리만으로는 이런 복합적인 문제를 버텨내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네, 오늘 정말 심도 깊은 분석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태국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점이 있을까요? 글쎄요. 이런 급격한 정책 변화가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경제적인 충격을 좀 완화하면서도 동시에 공주보건이라는 목표도 달성할 수 있는 혹시 더 나은 접근 방식은 없었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충장치 같은 거요? 네, 그렇죠. 뭐 정책을 바꿀 때 충분한 유예 기간을 둔다든지 아니면 규제를 좀 단계적으로 강화한다든지 이런 완충 장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충분한 유예 기간이나 단계적 접근, 중요한 지적이네요.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의 충격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